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험이 쌓였고 겪은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공기가 굳고 대화가 짧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나쁜 의도는 없었고 상대를 위하려는 말이었는데도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불편해할까? 그러나 문제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온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오래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녀에게 해주는 조언 한마디, 배우자에게 던진 짧은 말 한 줄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피로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의 불안과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해서 찾습니다. 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말하기보다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말합니다. 내가 맞다는 안도감, 내가 더 알고 있다는 우위,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 이런 마음이 말 속에 스며들면 아무리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도 상대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방향은 정확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말에는 자주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한다는 기대, 이렇게 살아왔으면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는 기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먼저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 또한 무상합니다. 예전에는 통하던 말이 지금은 닿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은 이해를 낳지 않고 오히려 피로와 거리감을 키웁니다. 말이 어색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 대부분 그 안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납득시키고 싶고 빨리 정리하고 싶고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할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상대의 마음은 방어적으로 닫힙니다. 이것이 대화가 끊어지는 가장 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이때 상대의 반응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은 말을 하기 전에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하려는지, 이 말 속에 불안은 없는지,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은 없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없을 때 말은 쉽게 통제가 아닌 위로로, 공감이 아닌 판단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피로를 남깁니다. 말하고 나서 괜히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꼭 혼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 마음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쌓일 때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고립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말하려 합니다.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고 더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이것이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은 아무리 포장해도 딱딱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이 바로 대화가 다시 따뜻해지는 출발점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더 부드럽게 해야 하나,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뿌리는 말의 방식이 아니라 말이 시작되는 지점, 즉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중년의 마음은 생각보다 분주합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끊임없는 생각이 오갑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과 돈에 대한 염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허전함,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자연히 긴장과 조급함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에게 말을 건네지만 상대는 그 미묘한 압박을 느낍니다.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의 작용으로 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말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스스로 강해졌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마음속 불안이 커집니다. 아이들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관계는 점점 단순해지거나 멀어집니다. 이때 생기는 불안은 말 속에 숨어 나옵니다. 충고처럼 들리는 말, 반복되는 잔소리,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 뒤에는 대부분 이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나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생각,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는 마음. 이런 비교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말에는 날이 서게 합니다. 비교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평가하게 되고 평가받는 사람은 자연히 마음을 닫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대 또한 말의 뿌리를 흔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합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알아서 움직여 주길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곧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기대가 실린 말은 무겁고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말하는 사람은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내 방식이 맞다는 집착, 이 관계가 예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는 집착. 불교에서는 집착이 클수록 고도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말 역시 집착이 클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불안을 덜기 위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작용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기대가 생기는 것도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로 바로 옮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념, 즉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걱정해서 나온 말인가? 통제하려는 말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을 하기 전 잠깐의 멈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마음을 살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보이고 조금 늦춰도 되는 말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덜어낼수록 남은 말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중년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살필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부터 다시 정렬할 수 있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말 속에 확신이 늘어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태도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일을 겪었고 수많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대화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부드럽더라도 그 안에 깔린 결론의 방향은 상대에게 압박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의 목적을 잊습니다. 대화는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리로 변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의 선택을 들으며 걱정이 앞서고 배우자의 말을 들으며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보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러면 자연히 말은 길어지고 설명은 많아지며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는 내가 옳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중년 이후 더욱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온 방식이 있었고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 속에 옳고 그름이 앞설 때 상대는 자연히 방어합니다. 자녀는 말수가 줄어들고 배우자는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더 답답해지고 말을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악순환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마음의 방향이 엇갈린 결과입니다. 상대는 이해받고 싶고 나는 납득시키고 싶은 상태일 때 대화는 만나지 못합니다. 중년의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설명하려는 습관입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상황을 정리해주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작아집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상대의 상황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삶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경험은 참고일 뿐입니다. 이 경계를 놓치면 우리는 자꾸 말로 상대의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때 말은 도움보다는 간섭으로 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았다고 해도 말의 방향이 틀어지면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해하려고 말하는가? 아니면 설득하려고 말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만으로도 말의 톤은 달라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에서는 질문이 나오고 설득하려는 마음에서는 결론이 나옵니다. 질문이 많은 대화는 숨 쉴 공간이 있지만 결론이 많은 대화는 점점 답답해집니다.
중년 이후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정과 책임감이 커졌기 때문에 말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짓누를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조금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상대의 속도를 바라보고 내 말의 목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해가 시작되고, 이해가 시작될 때 대화는 다시 숨을 쉽니다. 중년의 말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말해도 괜찮아지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마음보다 이 상태를 그대로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괴로움을 말하면 반사적으로 조언을 꺼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거나 다 지나갈 일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은 위로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히려 고독이 깊어집니다. 말이 닿지 않는 순간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반복됩니다. 친구가 건강 이야기를 꺼낼 때, 배우자가 지친 표정을 지을 때, 자녀가 삶의 방향에 대해 혼란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빨리 정리해 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괴로움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말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정리가 아니라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고통 옆에 함께 머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고쳐주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말로 표현될 때는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깊은 통찰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너무 지치고 아무 의욕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힘내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마음을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말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미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쉽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렵게 꺼낸 말 한마디에는 오랜 망설임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평가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그 마음이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대화는 치유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괴로움도 무상합니다. 그러나 무상하다는 사실을 바로 말로 꺼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때로 침묵에 가깝고 자비는 짧은 말에 담깁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마음은 오히려 흩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을 통해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해결해주고 싶은가? 아니면 함께 있어주고 싶은가? 이 질문에 따라 나오는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있어주겠다는 마음에서는 판단이 줄어들고 목소리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그 차이를 상대는 정확히 느낍니다. 중년의 대화에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누군가의 말로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답이 아닌 말, 해결책이 아닌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말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해도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가장 깊은 역할입니다.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도 그 무게를 잠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이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줄 때 사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이 이어질 수 있을 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말은 그렇게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고통 옆에 조용히 놓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더 지치게 하기도 하는 이유를 불교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핵심의 정어, 즉 바른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말은 말을 예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바른말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입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 관계를 조정하려 합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갈등을 정리하고 싶을 때,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을 때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말로 관계를 다루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조급해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말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말은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라도 이 마음 상태를 타고 나오면 상대에게는 상처로 닿을 수 있습니다. 정어의 첫 번째 기준은 해치지 않는가입니다. 이 해침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죄책감을 심어주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하지는 않는지를 포함합니다. 중년 이후의 말에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험과 연륜을 앞세워 말하기 쉽고 그 말은 상대에게 비교와 평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진실한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사실 여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이 솔직한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은 아닌지, 관계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점검이 빠질 때 말은 쉽게 왜곡됩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강요가 되는 말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때에 맞는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타이밍을 잃으면 독이 됩니다. 상대가 지쳐 있을 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던진 말은 내용과 상관없이 부담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문제로 봅니다. 지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힘에 가깝습니다. 중년의 말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게 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정어는 결국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자연히 긴장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자비가 빠진 말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상대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의 옳고 그름보다 말에 담긴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특히 이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관계는 이미 복잡해졌고 쉽게 끊을 수도 없으며 말 한마디의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이때 정어의 기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를 덜 힘들게 하는가?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은 아닌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말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줄여줍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숨을 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많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덜 말해도 충분해지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조용히 안정됩니다. 결국 말은 수행과 닮아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매번 돌아보고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이 어제보다 조금 덜 급했다면, 조금 덜 단정적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른 말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려는 마음에서 계속 조율되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말 앞에서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년의 대화가 무거워지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기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오래 함께 살아왔으니 이해해 주길 바라고 가족이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충족되지 않을 때 말은 서운함과 실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말 속에 묻어납니다. 기대가 담긴 말은 쉽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처럼 들려도 그 안에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요구는 상대에게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건네지만 자녀는 그 말을 통제로 느낍니다. 말의 내용보다 기대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 가족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 나의 역할과 상대의 역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이 집착이 강할수록 말은 점점 단정적으로 변합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 선택의 공간을 주지 않는 말은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결국 거리로 이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삶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바람과 상대의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받아들임이 있을 때 말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말에 담긴 조급함이 빠지고 기다림의 공간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계속 누군가를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때로는 오랜 친구까지도 말로 다듬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만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은 점점 힘을 잃고 관계는 반복된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저 내 불안을 덜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통제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말은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결과까지도 그 사람의 몫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깁니다. 해야 한다라는 말 대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중년의 말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상대의 삶을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말이 짧아지고 설명이 줄어들며 질문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상대는 더 이상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로 바로 옮기지 않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말하기 전 이 말에 기대가 실려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말의 온도를 낮추고 관계의 숨통을 틔웁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더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요구합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말은 다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설명을 잘하고 반응이 빠르며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는 전혀 다른 능력이 관계의 질을 좌우합니다. 바로 잘 듣는 능력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귀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함께 느끼는 과정입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이 생깁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말보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늘어나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지고 이해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다시 말을 꺼낼 수도 있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경청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너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와 같은 자리에 있다. 이 무언의 전달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게 스며듭니다. 가인도 간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이미 결론을 예측하고 배우자가 말을 꺼내면 과거의 패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는 자신의 말이 공중에 흩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다는 감각은 곧 마음이 닫히는 신호가 됩니다. 진짜 듣기는 말이 적어질수록 깊어집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의 침묵을 허용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상대에게는 큰 안도가 됩니다. 말을 이어가도 괜찮다는 신호, 지금 이 감정을 내어놓아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침묵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삶의 문제는 단순한 조언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미 당사자도 알고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는 이유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견뎌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같이 빠지지 않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래서 들을 때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는 태도, 이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들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관계가 지쳐가는 이유 중 하나는 모두가 말하려 하고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삶이 버겁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듣는 쪽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관계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잘 듣는 사람 곁에서는 말이 자연히 정리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고 감정의 결도 차분해집니다. 이 변화는 듣는 사람이 무언으로 제공한 공간 덕분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하나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전달되는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 가장 깊은 연결은 종종 말이 적은 순간에 생깁니다. 판단 없는 침묵,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마음, 이것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연히 길러지는 태도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행동을 조금 늦추는 연습입니다. 많은 갈등은 큰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반응, 무심코 튀어나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연습은 말을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지라고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멈춘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짜증인지 걱정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지,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말을 하기 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한 번의 호흡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숨을 고르는 동안 자동으로 튀어나오려던 말은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 사이에 선택의 공간이 생깁니다. 꼭 지금 말해야 할까?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 연습은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효과가 큽니다. 자녀가 예상과 다른 선택을 말할 때, 배우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곧바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때 바로 말을 꺼내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내 기준인가? 아니면 이 관계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평소라면 세 문장으로 말하던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덜어내고 결론을 늦추는 연습입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말의 온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상대는 덜 압박받고 대화는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도 늘어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이 길어지면서 상대에게는 잔소리나 평가로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 말하려고 애쓰기보다 덜 말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고 싶을 때 그 반응을 한 박자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호흡을 느끼고 몸의 긴장을 살펴봅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알아차립니다. 몸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을 보면 말이 보입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해 보일까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신뢰가 쌓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사라진 자리에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을, 상대는 더 편안해지고 나 역시 말한 뒤에 남는 후회가 줄어듭니다. 불교 수행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이 연습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엌에서, 차 안에서, 전화 통화 중에 짧은 침묵 하나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 반응이 아니라 깨어있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 중년의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기술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다시 정돈되고 말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한 번의 호흡, 한 박자의 지연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일수록 말은 더 이상 관계를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집니다. 약해 보일까봐, 부담을 줄까봐,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마음속 이야기를 삼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고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어 말할 곳이 없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말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이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순간은 그 말이 방향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 말, 그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선택을 남겨줍니다. 선택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숨을 쉽니다.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힘에 가깝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위로하려 애쓰지 않아도, 상대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앉아있는 마음이 전달될 때 말은 자연스럽게 의지가 됩니다. 이때 말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이런 말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복잡해졌고 누구도 쉽게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말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굳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건네줄 수 있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된다는 신호,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이런 말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지처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매달리는 대상이 아니라 잠시 기대었다가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말이 이런 자리가 될 때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많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심스러움이 지나치면 관계는 점점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 틈에서 말은 점점 사라지고 안부만 오갑니다. 이때 아주 짧은 말 하나가 관계 해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말, 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네질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판단을 미루는 태도 자체가 이미 말이 됩니다. 그 태도가 반복될수록 상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말이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신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함께 머물되 나 자신도 지키는 태도, 이 균형이 있을 때 말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중년의 말이 깊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정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켜보며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마음을 전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건네진 말 한마디는 오래 기억되고 필요할 때 다시 떠오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중년 이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이 점점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정리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기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말 몇 마디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이 깨달음이 쌓일수록 말은 자연히 간결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덜 개입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끼어들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태도, 이 태도가 말에 스며들면 말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유가 생기고 단정적인 결론 대신 조용한 질문이 남습니다. 중년의 말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화려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수가 줄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침묵이 자연스러워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쌓이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가끔은 말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고 침묵이 길어져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관계 역시 늘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수용이 있을 때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점점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꼭 해야 할 말인지,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말인지, 혹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인지 가려내는 힘입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의 후회와 관계의 흔들림을 지나오며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말에는 경험이 묻어납니다.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열립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사라질수록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해란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의 결과라는 것을, 이 기다림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끝을 특별한 상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이 줄어든 상태, 마음이 덜 흔들리는 상태로 말합니다.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말하려는 집착이 줄어들 때 말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습니다.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 자신도 지치지 않는 말, 그 균형이 맞춰질 때 말은 수행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됩니다. 모든 대화가 깊을 필요도 없고 모든 말을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나 자신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는다는 감각, 그리고 상대 역시 안전하다는 감각이 남아있으면 충분합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판단을 미루는 태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중년에 말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덜 말해도 괜찮아지는 마음에 이르는 길입니다.